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잠시 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던 만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누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남 총책이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첫 남쪽 방문인데 일단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예. 네, 편치는 않고 무거운 기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지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네, 제1부부장 그리고 이제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의 연장선에서 일단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여정 방남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을 하고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대화 분위기를 성화시켜서 결과를 더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무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통전부장인 김영철이가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 총책은 김영철이의 손으로 넘어갔고 김영철이가 어떤 이제 역할이든지 책임을 지고 할 것인데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리라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만은 분명은 한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김영철이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엔 또 뭐 EU를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천안함 폭침의 뭐 어쨌든 이 주범으로 뭐 그런 인식되고 있는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김영철의 전임자인 김양근 통전부장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리 정부 또는 역대 정부에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한다면은 막 그런 김양근 같은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김영철의 경우는 조금 이 뭐 보수층을 포함해서 국민 일각에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정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일단은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파주 통일대교 남단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뭐 어제부터 김영철 위원장의 방남 저지를 위해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한국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들 또한 배치되어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 김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까지 저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는 뭐 사실은 그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46년생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이로 한 72세 정도죠. 72세 정도고 여태까지 사실은 그 김영철이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된 것은 통전부장으로서의 인식보다는 군복을 입은 군인. 그것도 이제 그 천안함 연평도 당시에 정찰 총국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죠. 대략 한 1990년대부터 주로 대남 협상 파트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담당을 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군사 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회담에서 사실은 북한 측의 대표로서 했고 또 우리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군사회담의 어떤 실무 책임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제 그가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우리가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당시에 정찰 총국장을 역임을 했다. 그리고 정찰 총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역시
천안함 폭침을 시켰던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예.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결정권자는 제가 볼 때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김정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김정일 밑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뭐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인 특정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찰 총국 외에는 그런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천안함 폭침의 배후에는 김영철이 있었다라고 관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단지 이제 김영철이가 2016년 초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2015년 말에 전임 통전부장 김양근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으로 이제 김영철이가 통전부장으로서 지금은 확실치는 않은데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민간 신분인지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일단은 민간 신분의 통전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대략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번 더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시각 현재 통일대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서 통일대교 남단에 모여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샘 농성이 이어졌고 현재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도 분명히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보낸 이유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정부가 이런 말을 했었죠.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 부위원장이 또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진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정부와 북한과 좀 얘기가 맞아 있었던 건가요? 글쎄 아마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이번 폐막식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전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이 김영철의 과거 전력이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인식으로 지금 아주 덧치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내류에 지금 생생한데 그런 것을 싹 이렇게 덧씌우고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나 보수층 일각에서 지금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김영철이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과연 비핵화 또는 어떤 새로운 진전 있는 그런 진일보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가져올지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면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이 김영철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을 어떤 이번에 이제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모면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김영철의 과거 행적이 이제 이걸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방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남 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남북 관계나 또는 미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사실은 상당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어진 10시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